자, 이제 비문학 집중특강 24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줄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의 팁 그리고 오늘의 문제 소중합니다. 지금 이 시간 24강 문제를 보니까요. 고난도 문제가 많습니다. 항상 고난도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객관적인 이유를 우리가 잘 찾아야 되고 뭐 기대심리, 비문학 다 맞았으면 좋겠지만 설사 틀렸더라도 또 우리가 반성하고 다음에 성장을 위한 계기로 삼는 것이 좋겠죠. 자, 이제 시줄비의 팁 전체 40가지 중에 19번째로 계속 차근차근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논리적인 글을 읽을 때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사실 이제 이런 게 악순환이 될 때가 있거든요. 거듭 어떤 두려운 마음이 비문학을 읽을 때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돼서 지문도 안 보여, 문제도 어려워, 자신감도 결여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떤 팁이라고 하기보다 항상 근원적인 거, 읽는 것에 대한 재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오기도 해요. 잘 안 읽히던 글들이 정말 이제 눈에 잘 들어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그 꾸준함의 힘이겠죠. 관심의 힘이고요. 그래서 그 길을 잘 찾아 나가는 과정과 단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제재 중에서 어려운 지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특히 인문 제재. 그러니까 항상 인문, 사회, 과학, 예술, 기술, 언어, 이렇게 우리가 비문학 최대 상위 범주 6개 지문이라고 했었는데, 그것 중에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어진다면 인문 그러면은 철학, 윤리, 사상, 이제 이런 지문들이, 그래서 앞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았던 뭐 플라톤의 국가라든지, 아니면 뒤에 지문으로 나오지만 뭐 베이컨의 귀납법을 이야기한다라든지, 뭐 그러면서 뭐 우상들, 뭐 동굴의 우상 등을 비롯하여서 우리 도덕책에서 볼 법했던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고요. 자, 또 윤리도 그렇죠. 우리가 항상 뭐 법과 윤리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규범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윤리도 정말 윤리 교과서, 뭐 도덕 교과서에서 본 듯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딜레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범죄의 딜레마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 여러 상황들을 설정하고 준다면 좀 학문적으로 들어가. 이 학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지문을 읽을 때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자, 사상도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가 뭐 지금이야 사상 그러면 이념, 이 네올로기, 뭐 자본주의 사상이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뭐 사회주의 사상, 이런 이야기들도, 민주주의 사상, 이런 것도 다 넓은 의미의 사상이긴 하는데, 다 철학적 사유, 철학적 사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필요한 걸 집중해서 읽으시고 필요 없는 부분을 일단 넘어가고 문제에 맞춰서 독해하면 또 한 권의 책이다, 이런 마음으로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으로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지문이 확대 재생산되고 변형되어서 또 다른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명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학문적인 글들은 잘 문제에 맞게 읽되, 읽은 다음에 문제를 푼 다음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잘 읽는 것에 대한 재미, 그 두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자, 또는 이제 사회 제재 중에서는 확실히 경제 또는 법률, 이제 이런 지문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용어가 많이 나오고요. 특히 시사적인 부분, 예를 들어 이제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뭐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은 줄어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율과 관련된 부분,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 아니면 이제 주가와 관련된 부분들, 또 시사적인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뭐 비트코인을 비롯하여서 어떤 용어들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경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귀 쫑긋 세우시고 뉴스 들어보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의 흐름들을 잘 이해하고 평소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자, 법률도 마찬가지로 법률 조항들을 하나하나 주면서 그 법률에 대한 이야기로 끌어갈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조항이라기보다는 뭐 착한 사마리아인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존속상해에 관한 가중처벌, 이 법과 윤리의 상관관계를 통한 가중처벌을 한다라는 것, 또는 우리의 행복 추구권과 관련된 헌법 제1조 1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역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것들이 모든 역시
어떤 그 헌법 조항들을 다 할 수는 없어도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응용하고 이야기를 끌어낼 때가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좀 편안해야 된다는 읽었을 때 확 부담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나 이런 거 몰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과학 제재도 역시 물화생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물리 법칙들 확실히 이제 뭐 문과 때 어려웠던 게 물리나 화학이고 특히 이제 물리에서 많이 이제 문과 이과 이런 게 이제 1학년 때 많이 결정이 되고 예전에 했었는데요. 어렵죠. 물리 법칙이라는 거, 힘의 운동이라는 거 이런 거 다양한 물리적인 요소도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생활 속의 물리라는 것 때문에 재미있게 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도 보면은 생활 속의 과학을 많이 연계하고 그림도 설명해주고 그림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 친숙한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하던 게 되게 재미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물리와 또는 생물 역시 우리가 과학과 과학기술, 인간 게놈 연구 이런 게 다 또 넓은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어떤 생명과 관련된 그래서 생명 연장이라는 긍정적인 면, 질병 치료와 관련된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역시 근본적인 거 우리 인간의 어떤 천부 인권 사상,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어떤 변형하고 창조하려는 것에 대한 부작용들 이런 거 우리 지문에서 많이 보았잖아요.